오늘 제가 전해드릴 중요한 이야기는 소비 쿠폰 카드 그냥 쓰셨다간 이번 달에만 30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꼭 들어보세요. 최근 여러 매체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 쿠폰, 우리가 무심코 잘못 사용한다면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서구의 모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 소비 쿠폰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철민 주무관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환수 조치가 내려진 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뉴스나 인터넷 댓글을 통해 이런 문제를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용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어느 70대 어르신께서 병원 진료 후 마트에서 복지카드로 장을 보셨어요. 그 마트는 제휴처가 아니라 환수 조치가 들어갔고 23만 원을 다시 국가에 토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민생회복 소비 쿠폰 단순히 받으면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비 쿠폰 사용과 관련해 요즘 여러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카드 색상과 사용 금액이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금 액수에 따라 카드색을 다르게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은 분홍색, 차상위 계층은 초록색, 기초수급자는 파란색 카드가 지급되어 어느 마트나 음식점에서 결제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쉽게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거나 아이 학원비 결제도 눈치가 보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용 현장의 문제와 논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 부분은 시니어 여러분을 포함해 수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담과 언론, 전문가 인터뷰,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사용처 제한과 관련된 혼란입니다. 소비 쿠폰은 원래 소상공인, 동네마트, 전통시장, 편의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쓰이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다 보면 어디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지, 무엇을 사도 되는지부터 문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온라인 결제나 배달앱 결제도 가능합니까? 같은 질문을 저 역시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는 사용 승인 가맹점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카드가 먹히지 않는다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런 정보 부족 때문에 카드사 고객센터에 여러 번 전화하셨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소비 현장에서 가장 시끄럽게 논란이 됐던 것은 담배 사재기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지원금의 본래 취지는 먹거리, 생필품, 건강관리 등 민생 전반에 쓰이도록 하는 데 있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소비 쿠폰을 담배 등 사치성 품목 혹은 재판매 가능한 상품 구입에 집중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동네 마트에 근무하는 점원들은 소비 쿠폰이 풀린 직후 어르신들이 한 번에 담배 두세 보루씩 쓸어간다는 상황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쿠폰으로 몇 보루 샀다며 인증하는 사진, 담배를 실제로 대량 구매했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됐고 심지어 민생회복 쿠폰 흡연 지원금이라는 이야기가 떠돌며 소비 목적이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담배 판매 시 실제 남는 이익, 즉 마진은
5% 수준밖에 되지 않아 소비 쿠폰이 몰리더라도 매출상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식재료나 생필품처럼 높은 마진 상품이 아니라 실질적 경제 효과가 제한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역시 기대와 달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심각한 문제는 소위 담배깡 또는 상품권깡 같은 현금화 편법이 일부에서 횡행한다는 점입니다. 소비 쿠폰으로 산 담배를 나중에 할인해서 팔아 현금으로 바꾸거나 편의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방식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쿠폰이 원래 의도대로 소비되어야 사회 전체의 소비와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편법은 결국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부정수급과 환수조치라는 심각한 위험까지 동반합니다. 언론 취재 과정에서 실제로 쿠폰으로 결제했으니까 현금 10%를 돌려주겠다는 편의점, 남은 쿠폰 금액을 상품권으로 바꿔준다는 중개업자 등 다양한 현장 편법과 불법 행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있어 경찰청과 지자체가 단속에 직접 나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상 사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처벌과 전액 환수, 최대 5배까지 부과금을 물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요약하자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용처 정보 부족, 사용 목적과 다른 대량 사치품 구매, 현금화 편법 및 부정수급, 상점이나 자영업자의 실익 감소, 엄격한 제한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 이렇게 다양한 문제와 논란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환수와 불법 사례를 총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실제 환수 및 불법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행동했다가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은 꼭 유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은 카드깡 혹은 허위 결제 후 현금 지급과 같은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마트에서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쿠폰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그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의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현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거래하고 업주는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 유통과 탈세, 그리고 정책 자금의 부정수급이라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이런 방식은 경찰과 카드사 모두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행위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수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정부 지원금 수급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류 소비 쿠폰의 불법 활용 사례입니다. 이 유형 역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맹점과 소비자가 짜고 카드로 결제한 뒤 실질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 채 카드사와 국가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로는 없는 거래 내역만 만들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 역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쿠폰 할인 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 소비 쿠폰 15만 원권을 13만 원에 팔겠다라고 제안하고 실제로 소비 쿠폰을 전송하지 않거나 거래 성사 이후 잠적하는 방식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역시 소비 쿠폰을 할인받으려다 오히려 금전과 개인정보를 모두 잃는 등 이중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거래를 시도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카드 자체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입금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직접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거래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현금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카드 자체를 양도하는 시도가 적발되고 있고, 이 경우 인정될 경우 환수,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등 정책적 자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현금화, 편법, 카드깡, 불법 양도, 사기 등은 모두 법적인 처벌과 함께 전액 환수와 최대 5배까지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각 시도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투입해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범죄 수익금까지 추적해 몰수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편법에 대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 또는 주변에서 현금화 편법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면 절대 거절하시고 상담센터나 카드사 혹은 경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한 번의 실수로 전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앞으로 정부 지원금 수급의 중단이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정책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 쿠폰을 사용하거나 불법이나 편법에 넘어가면 실제 생활에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구독자님들과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온 질문들과 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규정과 실제 상황을 나누어 안내드리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각자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꼭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생필품 외에도 신발이나 전자제품, 계절가전과 같은 품목을 소비 쿠폰으로 구매해도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 쿠폰의 본래 목적에 맞게 승인받은 가맹점 내라면 신발, 옷, 생활용품, 간단한 가전 등 대다수 상품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류, 향수, 고가 골프용품, 의약품 등 일부 특정 품목과 특정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해당 매장이나 카드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가족이나 자녀 대신에 소비 쿠폰으로 결제해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비 쿠폰은 원칙적으로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가족이 대리 결제를 해야 할 상황에는 주민센터나 해당 카드사,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의 승인 없이 일상적으로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 쿠폰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문자 알림 내역이나 발급받은 선불카드 뒷면에 적힌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바로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카드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용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도 소진 내역, 남은 금액, 가맹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나는 어디서 이 카드를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지역번호에 114를 더해 누르시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마트, 지정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매장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계시다면 042-114로 전화하시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 가맹점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어렵게 인터넷을 찾지 마시고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 한 가지 실제 나왔던 사례는 자녀의 생활비나 학원비를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다 문제가 생긴 경우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 분명하다면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남의 카드로 썼다거나 수급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환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소비 쿠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온라인에서 할인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무심코 타인에게 카드를 넘겼다가 환수 및 과태료,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 상황별로 구체적인 문의와 고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사전에 충분히 규정과 사용처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질문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그리고 지역의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질적인 경험과 궁금증은 앞으로도 저희 스마트 손자 채널에서 중요한 안내 자료로 계속 반영할 예정이니 댓글이나 사연 접수로 언제든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사용법만이 아니라 정책의 운영 방식이 실제 시니어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왜 현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복잡해졌는지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러한 복잡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원칙을 꼭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주의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5가지 기본 원칙, 본인명의 사용, 실구매 원칙, 지정 가맹점 이용, 금지된 거래, 행위 엄수, 그리고 사용 내역 및 잔액 확인만 철저히 지키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원금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법과 주의사항 중에 주변에서 직접 겪으신 경험이나 불편했던 점, 혹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꼭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생각이 소중한 정보가 되어 앞으로 더 나은 정책과 실용적인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접수된 사연은 다음 영상에서 실제 사례로 소개하고 반드시 필요한 질문과 답변 코너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채널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스마트 손자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영상도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우리 모두의 밝은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손자는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이자 생활 파트너로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